삼촌? 20대 여자가 내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석 달 동안 제 눈을 속이고 5천만 원을 빼돌리고 매일 아침 그 여자에게 가던 남편.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제가 한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윤서라는 이름. 석 달 동안 사라진 5천만 원. 그리고 20대 젊은 여자가 제 남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남편은 중견건설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최근 명예퇴직을 했고 저는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비록 여유롭진 않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큰 딸은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살고 있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제 평범한 일상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저는 3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하지만 결말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건은 지난달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남편이 명예퇴직한 지 석 달째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집에만 있어서 서로 답답했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나갔고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택배 기사님이 찾아왔어요. 부재 중 택배를 받으러 1층 경비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 사모님. 남편분이 요즘 매일 나가시던데 어디 취미 생활이라도 시작하셨나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게 매일 아침 9시쯤 나가셔서 점심때쯤 돌아오시는데 그때마다 꼭 큰 쇼핑백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온다고요? 그 구두쇠가요? 남편은 평소 마트에서 1,000원짜리 휴지도 할인할 때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커피 한 잔도 아까워서 집에서만 마시던 사람인데 매일 쇼핑백을 들고 온다니요. 경비 아저씨 혹시 무슨 쇼핑백인지 보셨어요? 글쎄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백화점 쇼핑백 같던데요. 꽤 큰 걸로요. 백화점이라고요? 저는 황당한 마음으로 집에 올라왔습니다. 남편 몰래 집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쇼핑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옷장, 베란다, 심지어 창고까지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외출 자주 하시네요. 어디 다니세요? 아, 그냥 도서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도서관요? 무슨 책 보세요? 아, 뭐 이것저것. 시간 많으니까 책이라도 봐야지. 남편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더군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아무렇게나 거실에 두고 다녔는데 요즘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카톡 알림이 오면 황급히 확인하고는 얼른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런 실화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그리고 통장 확인도 부쩍 잦아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통장을 자주 봐요? 아, 그냥 잔고 확인하는 거야. 퇴직금 관리 잘해야지. 근데 표정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순간적으로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윤서였습니다. 윤서라니요? 저희 주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게다가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보였는데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그 뒤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했죠. 윤서는 누구일까요? 왜 남편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한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9시 남편이 평소처럼 외출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뒤를 따랐어요. 남편은 지하철을 탔고 저도 조심스럽게 같은 칸에 올라탔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 남편이 내렸고 저도 멀찍이서 따라 내렸어요. 남편은 역 근처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니 3층에서 멈췄어요.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문이 열리더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삼촌, 오셨어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삼촌이라고요? 젊은 여자가 우리 남편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리고 남편이 나왔는데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바로 그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건물을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요? 쇼핑백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나 썼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최근 석 달 동안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매주 100만 원씩 규칙적으로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 5천만 원 어디에 썼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퇴직금 통장이요. 석 달 동안 5천만 원이 빠져나갔던데요. 그게 남편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도 미행했어요. 오늘 그 건물 3층에 가신 거 다 봤어요. 20대 여자가 당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석 달 동안 매주 100만 원씩 쓰고 젊은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게 오해라고요?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어서 말해봐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 말할게. 근데 놀라지 마. 뭐가 더 놀라워요? 어서 말해요.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는 우리 딸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은 둘뿐인데요. 남편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임신했는데 내가 몰랐어. 헤어진 후에 혼자 낳아서 키웠대.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윤서가 나를 찾아온 게 석 달 전이야. DNA 검사까지 했어. 확실해. 내 딸이 맞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전에 낳은 딸이 있었다니요. 그것도 이제 와서 나타났다니요. 그럼 그 쇼핑백은 뭐예요? 5천만 원은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대학을 못 갔어. 생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대. 그래서요?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등록금 내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그게 5천만 원이나 돼요? 지금 디자인 학원도 다니고 있어. 꿈이 패션 디자이너래. 내가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어.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겨진 딸의 존재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우리 딸들도 놀랄까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에 사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다른 딸이 있다고요? 그래. 결혼 전에 낳은 딸이래. 큰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아빠랑 얘기해야겠어요. 다음 날 큰딸이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서울에 있는 작은딸도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도 미안하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숨기세요? 저희는 뭐예요? 작은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인터폰을 받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제가 며칠 전 건물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 윤서였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문을 열러 갔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삼촌이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윤서는 거실에 모여 있는 우리 가족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큰딸이 일어서서 윤서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당신이 윤서예요? 네. 그런데 저는 민지예요. 이쪽은 제 동생 지우고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분이 큰딸이 다가가서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언니네요. 그렇죠?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가정을 망친 것 같아서. 큰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윤서가 더욱 울먹였어요. 윤서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작은 딸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저희 집에 앉으세요. 윤서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가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윤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네, 앉아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서의 엄마 이야기, 윤서가 자라온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를 찾게 된 이야기를요. 윤서의 엄마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편의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 준비 중이었대요. 윤서의 엄마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윤서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고 윤서는 그제야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큰딸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돼요. 아빠도 없이 자라고 엄마마저 잃고. 작은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자랐잖아요. 근데 언니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외할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린 것들을 언니는 누리지 못했잖아요. 큰딸의 말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태어난 것뿐인데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아니 윤서야. 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내 아버지도 보고 동생들도 만나고. 정말 괜찮으세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솔직히 지금도 어렵긴 해. 하지만 내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몰랐던 일이니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라고 해야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날 이후 윤서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큰딸과 작은딸도 윤서를 진심으로 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라고 불러. 윤서가 저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금은 명절 때마다 5식구가 모여 밥을 먹습니다. 윤서는 열심히 학원을 다니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엔 작은 패션쇼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선보이기도 했죠. 우리 가족 모두 가서 응원했습니다. 윤서가 무대에 나와 인사할 때 우리 가족이 응원해줘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윤서는 진짜 우리 딸입니다. 늦게 찾은 첫째 딸이죠. 어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만 어떤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됐어요. 오늘도 윤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제가 만든 옷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하죠. 30년을 몰랐던 딸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됐으니까요. 이런 저의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